존 F 케네디, 에드워드 험프리 여컨, 홍선영 옮김. 존 F 케네디 생일.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1917년부터 63년 매사추세츠 브루클린의 유복한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해군으로 복무한 뒤 하원 의원으로 이후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60년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을 제치고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케네디는 1961년 1월 20일부터 텍사스 댈러스에서 암살당한 1963년 11월 22일까지 대통령직을 지켰다. 연설의 배경 및 어휘. 1960년 미국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을 건수한 차로 따돌리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73일 뒤 존 F 케네디가 취임을 선서하며 취임 연설을 시작하였다. 이 연설은 가장 유료한 연설로 사람들의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리게 된다. 케네디는 이미 2달 전부터 지인과 조언자들에게 의견과 자문을 구하며 연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성경에서 빌려온 2구절,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억압박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 이사야서 58장 6절, 희망 속에서 한화하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 로마서 12장 12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설문은 모든 케네디가 직접 썼다. 연설의 특징. 패기 넘치는 젊은 대통령은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군들의 독재 정권에 경고를 보내고 소련에게 건설적으로 경쟁해 나가자고 제의하며 국민들에겐 국가를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한다. 취임 연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1961년 1월 20일 존슨 부통령, 의장, 연방대법원장, 아이젠하워 대통령, 닉슨 부통령, 트루먼 대통령, 성직자,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한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자유의 축복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를 상징하며 변화인 동시에 쇄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 선조들이 175년 전에 정해놓은 바로 그 엄숙한 선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형태의 가난도 어떤 형태의 삶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쟁취하려 한 혁명의 신조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조란 바로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간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초의 혁명을 결성한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감히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 그 혁명의 횃불이 미국의 새로운 세대로 넘어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우방과 적 모두에게 알립시다. 20세기에 태어난 우리 새로운 세대는 전쟁으로 단련되었고 힘겹고 혹백한 평화에 훈련되었으며 선주의 유산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립시다. 더불어 이 나라가 과거에도 그래왔으며 지금까지도 국내와 세계 전역에서 인권 수호를 맹세하는 바 인권이 서서히 유린되는 것을 자시하거나 허용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립시다. 우리에게 행복을 빌든 불행을 빌든 모든 나라에게 알립시다. 자유를 수호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달게 받고 그 어떤 짐도 짊어지며 그 어떤 고난에도 맞설 것입니다. 그 어떤 우방도 도울 것이며 그 어떤 적에게도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니 그 이상을 맹세합니다. 우리와 문화적, 정신적 뿌리가 같은 오랜 우방국에게 충성과 신의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힘을 모으면 우리는 무수한 협력 사업을 통해 어떤 일도 해낼 것입니다. 힘이 헛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가 만연하면 호된 시련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신생국에게 맹세합니다. 식민 통치가 물러난 자리에 오히려 그보다 더 가혹한 폭정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그들 신생국이 우리의 견해를 언제나 지지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자유만큼은 강력히 지지하고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과거에 호랑이 등에 올랐다 권력을 탐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두막과 촌락을 전진하며 극심한 빈곤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전 세계 극빈청에게 맹세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유사회가 가난한 다수를 돕지 못한다면 부유한 소수 역시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경 남중에 자리한 중남미 형제국들에게 특별히 맹세합니다. 진보를 위한 새로운 동맹을 맺으며 선의의 말을 선의의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자유국민과 자유정부를 도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희망의 혁명이 적대적 권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침략이나 전복 사태에도 이웃나라와 동맹하여 대항할 것임을 알립니다. 아울러 우리 반군은 이곳의 주인으로 남아있을 것임을 다른 열강들에게도 알립시다. 세계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인 국제연합에게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전쟁의 수단이 평화의 수단을 크게 앞지르게 된 이 시대에 최후의 희망으로 남은 국제연합이 단순히 욕설의장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이 신생국가 약소국을 보호하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의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적이 된 국가들에게 맹세가 아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학이 불러일으킨 무서운 파괴력이 온 인류를 계획적 혹은 우발적인 자기 파멸 속으로 집어삼키기 전에 양 진영이 새로의 평화를 추구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힘을 키우지 말자고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력에 의심의 여지 없이 막강해야 비로소 그 군사력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강력한 두 국가 집단 중 어느 한 진영도 현재 정세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양 진영 모두 현대식 무기 비축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 진영 모두 치명적인 핵무기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마땅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 진영은 인류 최후의 전쟁을 좌우하는 불확실한 공포의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정중한 태도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은 언젠가 증명된다는 사실을 양 진영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협상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양 진영은 무엇이 우리를 분열시키는지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단결시키는가를 탐험합시다. 양 진영은 사상 처음으로 무기 사찰과 통제에 대한 진지하고 정확한 제안을 구상합시다. 또한 다른 국가를 파괴하는 절대적인 힘을 모든 국가의 절대적인 통제로 억압합시다. 양 진영은 과학의 공포가 아닌 과학의 경이로움을 끌어냅시다. 함께 힘을 모아 별을 탐험하고 사막을 정복하며 질병을 퇴치하고 심해를 개발하고 예술과 상업을 장려합시다. 양 진영은 힘을 모아 지구상 어디에서든 이사야서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라. 또한 협력의 교도보가 마련되어 의심이라는 밀림지대가 쓸려나가면 양 진영은 힘을 모아 새로운 노력을 이끌어 나갑시다.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지 말고 새로운 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듭니다. 강자는 정의롭고 약자는 안전하며 평화가 종속되는 세계를 만듭시다. 이 모든 가압이 단 100일 안에 완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0일 안에도 현 정부의 임기 중에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닿는 날까지도 못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시작해 봅시다. 시민 여러분, 우리 진로의 성패는 제가 아닌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건국된 이래로 미국인들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부름에 답하다 목숨을 잃은 미국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 낫발소리가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를 들라는 부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투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투에 임하라는 부름도 아닙니다. 기나긴 한국년의 투쟁을 짐으로 짊으시라는 부름입니다. 희망 안에서 한이하고 고통 안에서 인내하며 인류 공통의 적인 폭정과 가난, 질병과 전쟁에 대항해 투쟁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적에 맞서 전 세계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거대한 동맹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온 인류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안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노력에 여러분도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나긴 세계사를 되돌아보면 위험이 극에 달한 시기에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은 소수의 세대만이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임무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중 자신의 임무를 다른 이와 또는 다른 세대와 맞바꾸려는 사람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끌어들인 무한한 힘과 믿음, 헌신은 우리 조국에게 그리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불빛은 진정으로 온 세상을 환히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마십시오. 인류의 자유를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 끝으로 미국 시민을 비롯해 세계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한 고결한 노력과 희생을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십시오. 올바른 양심이 유일하고 확실한 보상을 해주리라 믿고 최후의 순간에는 역사가 우리를 심판하리라 믿으며 사랑하는 이 대지를 이끌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를 빌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압은 곧 우리의 가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4대 연설문,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과 베를린 연설은 에이브람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마틴 루터 킹의 워싱턴 평화 행진 연설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와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힌다. 또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은 20세기를 대표하는 4대 명연설로 선정되기도 했다.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4대 명연설은 다음과 같다. 플랭클린 루스벨트의 취임 연설, 윈스턴 처칠의 나치 침략에 대한 전쟁 동력사, 존 F 케네디의 취임 연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평화 행진 연설. 그들이 전하고자 한 핵심 키워드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통합이었다. 저 또한 베를린 시민입니다. 서베를린 라트하우스 세네베르커 1963년 6월 26일. 저는 서베를린의 투지를 전 세계에 알린 훌륭한 시장의 초청으로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독일의 민주주의와 자유와 진보를 위해 헌신한 훌륭한 총리가 있는 이 연방공화국을 방문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동지 클레이 장군과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장군은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이 도시를 지켰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면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00년 전 세계 시민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가 되었습니다. 제 서툰 독일어를 옮겨주신 통역가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모르는 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도 베를린에 와보라고 합시다. 공산주의가 미래의 물결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베를린에 와보라고 합시다. 유럽 등지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베를린에 와보시라고 합시다. 심지어 공산주의가 유해한 제도이긴 하지만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베를린에 와보라고 합시다. 자유는 얻기 어렵고 민주주의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높은 담을 쌓아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둔 채 담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을 대신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미국인은 대서양 반대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그 먼 곳에서나마 지난 18년간의 역사를 여러분과 공유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년간 포위되어 있었음에도 여전히 활력과 힘이 넘치는 곳, 희망과 의지가 넘실대는 곳은 서베를린뿐 그의 필적하는 마을이나 도시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공산주의의 실패를 전 세계 앞에 가장 뚜렷하고 생생히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말했듯이 가족을 떨어뜨려 놓고 남편과 아내를, 형제 자매를 떼어놓으며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은 역사에 반할 뿐더러 인류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베를린에서 진리인 것은 독일에서도 진리입니다.
독일인 4명 중 1명이 자유인으로서의 기본권,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한 유럽에서 진정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평화와 믿음을 지켜온 독일의 현 세대는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선의를 지키면서 지속적인 평화 속에 가족과 국가를 통합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수호되는 외딴섬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삶은 중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들고 오늘의 위험을 넘어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베를린 시나 독일을 넘어 세계 전역에 자유가 퍼지는 날을 바라보십시오. 베를린 장벽을 넘어 정의와 함께 평화가 찾아오는 날, 너와 나를 넘어 전 인류가 함께하는 날을 바라보십시오. 자유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노예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인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는 날 이 도시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며 위대한 유럽 대륙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를 마주하는 날,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서베를린 시민들은 자신이 20년 가까이 자유의 최전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겸허히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어디에서든 자유인은 모두 베를린 시민입니다. 또 하나의 자유인으로서 저 역시 이 말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은 대부분 자신이 임기 내에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며 미국이라는 국가와 국민 복지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케네디는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물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환기시킨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다. 또한 비난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국가에게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주지시키는 말이기도 했다. 이 참신하고도 대담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미국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겨우 3년 남짓 임기도 다 채우지 못했지만 그는 미국인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언제나 미국인의 가슴속에 묻혀 있다.